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이딴 지진에 우리 집은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 1988년부터 건축물 내진 설계가 도입됐지만 규모에 따라 의무와 시기가 달라 알기 쉽지 않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3층 연립주택. 건물 안팎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연이은 지진에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까 불안합니다. 다른 데만 가는 기분이 다르거든요. 내진 설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냥 그거는 나는 모르지. 그냥.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6층 이상의 아파트는 1988년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5층짜리 아파트는 그보다 7년이 늦은 1995년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지난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도입됐습니다. 아직까지 2층 이하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가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 시기와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 일반인이 내진 설계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진 설계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신다면 앞으로 뭐 이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우왕좌왕하시지 않고. 이 때문에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전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겠다. 자가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라는. 전국의 건축물의 내진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서울특별시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원전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텐데요.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생명 가방을 보급하는가 하면 정부의 활성단층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단한 식품과 생수, 손전 등 구급약품까지 지진과 그에 따른 재난 상황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필수 물품을 넣은 이른바 생명 가방입니다. 기장군이 오는 11월 추경 예산을 편성해 관내 6만 2천여 가구 전부에게 이 가방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소한의 이런 자구책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고. 기장군은 또 기장과 경주, 울주 등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은폐 또는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정밀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한 지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의문을 좀 해소를 시켜 나가는 것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해안 원전벨트와 나란히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통영시 가조도 북서망 일말 해상에서 44톤급 어항청소 선박이 침수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장 78살 여모 씨가 숨지고 선장 장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갑자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선장 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40곳에 대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이달 말까지 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허가 음식점과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남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창원 등 16개 시군에 40곳이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밀양댐 인근에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안이 골프장 비중과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논란입니다. 창원 경실련은 경남개발공사의 계획안은 거제 장목관광단지 전체의 67.8%가 골프장이고 이미 인근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맞은편인 진해 복합 레저관광단지에도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장목관광단지 골프장은 대중재이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은 없고 민간 투자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천의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위해 조성한 저수지에서 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골프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사천시 서포면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인근에는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가 있습니다. 골프장과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저수지는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위해 하동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서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이 저수지의 물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골프장 조성 단계에서부터 집수정을 설치해 저수지의 물을 받았다가 잔디 등을 가꾸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수지 옆에 있는 골프장 쪽으로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스며들게끔 공사를 다 해놨었죠. 지금도 다 알고 있어요. 국립 때도 얘기하고 계셨으니까 강도서에.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시설을 설치했던 것은 맞지만 개장 전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물을 끌어다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저희 지부에서 의혹을 접한 후 자체 조사를 하였으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상습 가뭄 지역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서 가로챈 것인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시조를 국악 가락에 맞춰 부르는 전통 성악곡인 가곡은 인류 무형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가곡을 알리고 있는 가곡전수관이 개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은 어느새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는 곡조에 차분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곡 가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음악이 가곡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가곡 보존에 나서기 위해 가곡전수관이 마산에 세워진 지 어느덧 10년. 전수자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좌도 마련해 가곡을 알려왔습니다. 계속 배우다 보니까 가곡의 매력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주년 특별 공연에서는 가곡뿐 아니라 불교 음악인 범패와 판소리,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을 거다, 좀 칙칙하고 그런 건데 오니까는 그게 아니고 너무 감동이 가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전통 가곡.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뿐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날씨가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파란 하늘까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일교차가 크게 멀어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지만 낮 기온 빠르게 오르면서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론 여벌의 겉옷을 반드시 챙기셔야겠고요. 주말 내내 쾌청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진 짙은 안개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진주를 비롯한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창녕과 함안은 14도로 출발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거제 26도, 창녕과 밀양 27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3도, 거창과 함양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하동 27도, 진주와 남해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 한방 항로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156억 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통영시와 통영교육지원청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인 옐로카펫을 설치합니다. 지리산 일원 산악코스를 달리는 국제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가 다음 달 30일 하동에서 개막됩니다. 고성군의 대표 축제인 제40회 소가야 문화제가 오는 30일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개막됩니다. 경남 지역 6월 한 달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한 달 경남의 출생아 수는 2,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3,906명과 비교하면 46%가 감소했고 올해 1월 2,600명과 비교해도 19.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상수도관이 오래돼 생긴 수돗물 손실액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수가 노후로 인한 수돗물 손실액이 경남은 4,3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경북 5,700억 원, 강원 4,340억 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해시 봉화마을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5개 시민환경단체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마을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면 농지 전용을 통한 난개발을 부추겨 지금의 친환경 농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봉화마을에 일본에서 방사한 황새가 찾아오는 등 친환경 생태농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해양 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 10명 가운데 3명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창원 해양경비 안전선은 52명 가운데 36명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해 69%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해양경비서 평균 73%에도 밑돌았습니다. 한편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170명 가운데 81%인 138명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